다른 과목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영어 교사를 하다가 나왔고 또 외고에서 영어 교사 했기 때문에 그래도 틈틈이 또 알바로 영어 과외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언은 드릴 수 있다. 자, 현재 고3의 수능 출제 과목표는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통합형으로 보게 되겠죠. 그래서 공통사회, 공통과학을 이제 다 보게 된다. 이게 지금 흐름이에요. 그래서 원래 작년까지는 이과 가는 애들은 과탐 2개를 딱 생명, 지구과학이 생지조합이 다 국민조합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사탐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과 가고 싶어 하는데도 하나는 사탐으로 돌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미적분이 지금 현재 이제 있는 미적분이 수능에서 빠집니다. 굉장히 부담은 좀 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과 계열을 가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개설되는 미적분 과목을 안 들으면 아마 종합전형에서는 굉장히 불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2, 중3에서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되는 게 내가 공대나 미적분 필요한 학과를 안 가겠다 하면은 사실 미적분 선생님 필요 없는데 그래도 내가 공대를 가겠다라는 방향성을 잡았으면 수능은 안 보겠지만 그래도 내신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맛은 봐야 되잖아. 왜냐면 지금 최상위권, 그러니까 작년까지 지금 고1이 된 아이들 중에 중3에서 미적분 공부하다 온 친구들 꽤 있거든요. 선행으로. 5등급제에서 1등급 때는 대폭 증가가 될 것이다. 그 안에서 이제 소수점의 싸움인데 그러면 어떻게 가릴까요? 생기부로 가립니다. 그래서 생기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뭐 지금도 다 있지만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보고 수학도 좀 비중이 줄고 뭐 국어도 선택 과목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그런 확률이 높다. 대학에서는. 고교 선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년에 이제 11월이었나 11월 며칠날 이제 문의가 와가지고 다음날 고교 선택해야 되는데 급하게 컨설팅을 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지금 중3 아버님들은 이제 몇 달 후에 벌어질 일일 수도 있죠. 명신여고를 가는 게 좋을까요? 신명여고를 가는 게 좋을까요? 요것도 이제 고민인 거죠.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가고 싶어서. 자, 사립고 대비해서 국공립 선생님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A일까요? B일까요? 사립인지 공립인지도 약간의 영향이 있습니다. B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이 지나면 옮겨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공립고등학교는 학교의 수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그 주변 지역의 애들의 수준인 거예요. 선생님들은 어차피 옮겨 다녀요. 사립학교는 근데 그 학교에서 뽑힌 거기 때문에 정년퇴직까지 거기서 쭉 간다. 뭐가 더 유리하고 불리할까요? 일단은 그 학교에 쭉 있는 게 조금 더 유리하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학교 분위기예요. 여기 지금 부천 지역에서 사립고 3개죠. 정명고, 시용고, 소명여고 이렇게 3개인데 정명고, 소명여고는 괜찮죠. 시용고가 사립고인데 사립고의 이점을 많이 발휘하고 있나? 좀 의문이고, 그죠? 소명여고야 뭐 수녀님들이 수업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애들 올바르게 이제 학교는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애정도 있으시고, 근데 정명고야 뭐 지금 뭐 부천에서 잘한다는 애들 다 글로 몰려 그 산 꼭대기에 있는데도 힘들게 이제 다니고. 시용고 이 이제 사립의 그 분위기가 한번 물갈이가 싹 되면은 한번 확 올라갈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근무했던 게 명덕외고인데 명덕외고, 명덕여고, 명덕고등학교 이게 학교 규모가 되게 크죠.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한번 딱 들어오셔가지고 한 60살까지 쭉 이제 되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을 때는 입결 별로 안 좋다가 한번 싹 나가시고 젊은 선생님이 싹 들어와서
입결이 확 막 서울대를 막 열 몇 명씩 일반 고대 보낼 때가 있었거든요. 그거가 그런 분위기가 있다. 또 리더가 어떤 좀 비전이 있는지도 좀 다르고.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보면 정명고가 굉장히 입결을 잘 내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정명고는 피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죠. 뭐하러 그렇게 잘하는 애들 많은데 가가지고. 대학은 학교가 보내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뭐 학교의 프로그램이 뭐 좋고 거기에 애들이 수준이 높아서 그런 영향은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학교에 아까 보여드렸던 고급 생명과학이 개설돼 있어서 내가 이거 들었으니까 생명과학과에서 날 뽑아주겠지? vs 이 학교는 생명과학 개설이 안 되는데 내가 찾아서 들었어. 난 학원도 안 다니고. 얘가 이기겠죠. 얘는 그냥 개설된 과목 들은 거고 얘는 찾아 들은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학교를 가시든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될 건 그런 전략을 좀 같이 짜주셔야 돼요. 같이 학교 욕하고 이러면 안 되고요. 학교 뭐 다 똑같습니다. 저 일반고 뭐 특목고 다 있어갖고 저기도 있어봤어요. 특성화고 저는 이제 호기심이 많아서 특성화고에는 어떤 아이들이 오나 그래서 저기 정명고 밑에 경기 경영고라고 또 있는데 거기도 한번 근무해볼까 그래서 한번 가보고 비슷합니다. 국립고등학교 사립고등 성비는 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사립고등학교에 여자 선생님 많을까요? 남자 선생님 많을까요? 남자 선생님 많아요. 네. 뽑을 때 남자 선생님들 많이 뽑나봐요. 이것도 뭐 장단점이 있죠. 조금 세심하게 여자 선생님들이 살펴주시는 부분들도 있고 남자 선생님들이 많아서 좋은 점은 뭘까요? 좋은 1등급이 많은 학교는 당연히 300명인 학교겠죠. 아까 보셨듯이 30명이 1등급을 받게 되는데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1학년 때의 그런 얘기일 뿐이다. 2, 3학년 때는 싹 나눠진다. 이거고요. 이거 내신 상위권 성비 누가 1등급 정규 1등부터 10등 하면은 누가 많을까요? 에이. 자, 그래서 요거는 피하셔야 된다. 요거를 가시는 건 저는 정말 반대입니다. 여학생들이 내신이 좋아요. 남학생들은 남고를 가셔야 돼요. 네. 학생들은 피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경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부천여고, 성명여고 그거 좋아요. 여학생들끼리 아주 고등학교 시절 좋은 추억 쌓고 여고 시절 이런 거 좋잖아요. 전 모르겠어요. 그냥 내신 불리합니다. 이건 실제로 정명고 정규 1등부터 30등까지 제 자료 가지고 있는데 여학생이 한 20명 이상이에요. 남학생이 정규권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학생 간의 유대감이 더 깊을 것 같은 학교는 당연히 소규모 학교죠. 자, 모든 것 동전의 양면입니다. 소규모 학교 등급 따기 쉽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릴 때 20명이 수강을 하면 한 명만 1등급이니까 한 번 잘못해서 마킹 잘못하거나 하면 확 미끄러질 수 있지만 그 대신 챙겨주는 건 많겠죠. 그죠? 저희 썸머스쿨 중3 지금 등록자 4명이거든요. 예. 고3은 70명 이렇게 돼요. 제가 작년에 여름방학 때는 고3 담임을 했었는데 올해 지금 중3 담임을 합니다. 4명 아주 잘 키우고 어디 다른 계획 없으시면 얘네 보내시는 게 아주 좋다. 학교 운영 관리를 급식에서 하진 않죠. 가정통신문에서 자세를 할만하다. 학교 알림이라는 거랑 좀 친해지셔야 됩니다. 네이버에 학교 알림이 치시면 그 해당 학교의 어떤 정보들, 특히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기준이라든지 다 나오기 때문에 지필평가의 뭐 수행 비중이라든지
수행평가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수행평가 만점일 것 같은데 왜 어디서 깎였지? 그러면은 수행평가 어떤 기준으로 채점하는지까지 과목별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다 정보 공개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학교 알림이라는 거랑 좀 친해지시면 좋겠고요. 자, 학점제를 미리 이제 선도학교라고 해서 사실 2018년, 그러니까 6년 전부터 학점제 이렇게 할 거니까 너네 학교 한번 선도학교로 해봐라 해가지고 이미 이제 많이 했고 2022년 한 2년 전, 3년 전부터 뭐 경기 지역, 인천 지역은 다 학점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 이제 실제 시행 내용만 다른 거지 애들 선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시행이 되고 있다. 교육학 보시면은 이제 아까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한 게 이런 식으로 돼요. 고등학교별로 4명, 1명, 3명 다 고등학교별로 다른 아이들이 15명이 모여가지고 이 교육학을 듣는 거예요. 교육학 수업은 제가 지금도 실제로 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작년에도 광명의 진성고에서 교육학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했었고요. 실제로 애들 세트 500자씩 다 썼고 올해도 부천의 모 고등학교에서 어제도 2시간 수업을 하고 온 요 교육학 수업이고요. 15명이니까 써줄 얘기가 굉장히 많겠죠. 보셔야 될 건 공동교육과정 우수 사례집 요렇게 이제 또 구글이나 네이버에 치시면 아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세특은 어떻게 적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자료로 역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육학 예시로만 들었는데 우리 아이가 생명 쪽에 관심 있다. 그러면 고급 생명이라는 과목의 우수 사례집에 어떤 내용 배우고 어떤 기재가 되어 있는지 다 찾아볼 수 있는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찾아보시라고 알려드렸고요. 세특 기재도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친절하게 나와 있죠. 세특이 어떻게 기재되는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친해져야 될 사이트 두 번째가 서울대 아로리라는 사이트입니다. 아로리. 서울대 입학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고요. 해당 연도에 서울대 입학한 아이들의 생기부가 어떤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고, 그러니까 A, B, C 지원자가 내신이 몇인데 얘네들이 셋 다 합격한 애들인데 1, 2, 3등이 누군지 이렇게 이제 맞춰보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고 좀 힌트를 얻으셔야죠. 내가 서울대 갈 건 아니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서울대 가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 자, 특명 자사고대 일반고 끊이지 않은 논쟁인데 작년에 이제 정명고에서 연대 고대에 붙은 우리 친구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정명고에서 전교 4등이었고요. 내신은 1.8. 연대 영문과 고대 정치외교 붙었고요. 서울대 떨어졌고요. 친구 중학교 1학년 때 생기부가 담임선생님하고 좀 안 좋았는지 중학교 1학년 때 안 좋은 말이 있었대요. 그래서 고양 국제고를 떨어지고 정명고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한 말이 국제고 떨어진 게 너무 잘 됐다. 그러니까 내가 국제고를 갔으면 이 등급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근데 정명고 온 건 정말 안 됐다. 정명고 아니었으면 내 내신이 더 높았을 수도 있는데. 근데 항상 이게 나중에 지나고 나면 결과론이에요. 그래서 특목고를 꼭 보내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 너무 가고 싶다 하면 이제 거기 장점이 훨씬 많죠. 단 하나의 단점은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고 옆에 친구들의 수준, 동기부여, 그 다음 학력 수준 그쵸. 제가 영어 수업하는데 발표하는데 애들 다 나와서 영어로 발표하니까 영어로 발표하지 않은 애가 이상한 애가 되는 거고 외고에선 일반고에서는 나 혼자 나와서 영어로 하면 뒤에서 다 쓰면 되겠죠. 쟤 뭔데 저렇게 나대냐고. 그 차이 이런 분위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신은 후반 극복 분리하고 특목고 해놨는데 일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엔 내신을 극복하는 건 진짜 자기 자신이 확 변해야지 일반고라고 해서 이게 갑자기 4등급 받던 애가 1등급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 과정에서도 학점제로 다양성이 증가하게 되고 지금 뭐 특목고는 그 자체의 교육 과정이 있으니까요. 입시에서는 종합이 더 유리하죠. 특목고는 일단은 교육 과정 자체가 좀 그런. 아까 지금 제가 단적으로 든 예시가 영어 시간에서 제일 좋은 건 영어로 말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 아닙니까? 그죠? 뭐 다른 아무리 좋은 말이 있어도. 근데 외고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발표하니까 선생님들이 세특을 쓸 때 이 친구가 발표를 영어로 하고 영어 능력이 유창하다라고 써줄 것이고, 일반고에서는 남들이 영어로 발표를 안 하는데 혼자 하면 이상한 애 되니까 그냥 조용히 분위기에 맞춰서 가자 하니까 기재 자체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거고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 수월한 학교 가셔서 활동은 독자적으로 외고, 국제고, 과학고 애들처럼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쉽진 않겠죠. 옆에 애들이 못 맞춰줄 거니까. 근데 그게 가장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거고, 그리고 저희 아까 이제 원장 선생님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생기부 관리가 여기 부천성소리 입시센터는 가장 메인이에요. 우리 아이들 고1, 고2, 고3은 이미 늦었습니다. 고1, 고2만 하고요. 그게 모토입니다. 일반고인데 생기부 수준은 특목고 수준으로 챙긴다. 그러면 당연히 입시에서 내신은 내신대로 챙기면서 이제 활동 수준 높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 부모님들은 이제 찾고 싶어도 뭐야 이런 거 어디서 해야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이제 급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생각이 나시면 꼭 저희 학원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포스코고 커리큘럼 한번 볼까요? 이것도 역시 조금씩 바뀔 수 있는데, 자, 고급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3학년 때 개설이 돼요. 물론 선택을 하는 거겠죠. 심화수학, 고급 수학 중에. 고급 생명과학이 개설이 돼요. 자사 보니까 당연히 고급 과목들이 개설이 되죠. 그러면은 내가 생명 쪽으로 갈 거니까 포스코고를 가면은 이런 걸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고급 과목이다. 장점이 되긴 하는데 더 중요한 건 포스코고 가서 내가 그 전교생 중에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훨씬 중요하다 이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런 과목들 공통교육과정으로 이수를 할 수 있어요. 학원 때문에 뭐 못 가네요 이렇게 말만 하지 않으면. 그다음 특이한 과목이 있을까요? 뭐 생명과학 실험 뭐 이런 것들도 다 아까 일반고에서도 시간 내서 할 수 있는 과목들입니다.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저희가 썸머 모집 기간인데 지금 저 뭐 중2, 중3 썸머 다니면 좋긴 한데 윈터는 꼭 나중에 지금 너무 덥죠. 한여름인데 윈터 얘기하는 게 좀 그런데 윈터는 꼭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윈터 때는 이제 중3 담임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얘네들 고등학교를 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에서 5등급 받았는데 얘가 나중에 1등급 받을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고 들어가는 첫 시험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건 올 겨울에 1월달, 2월달에 애들이 매번 보는 그 시험 그 시험을 가지고 이제 등수를 쭉 매겼어요. 저희가 예비 중3이 63명이었는데 1등부터 63등까지 쭉 등수를 매기고 얘네들이 실제 학교를 가서 몇 등급씩 받는지 중간고사 끝나고 제가 다 전화를 돌린 거예요. 63명 중에 1등한 친구가 소래고 입학한 친구거든요. 닉네임 식빵입니다. 이름을 적을 수는 실제로도 애들 성적에 민감하기 때문에 닉네임으로 이렇게 했어요. 2등이 원미고관 블라디미르 웨슬리, 3등이 인천 하늘고인데 인천 하늘고는 얘가 등급 얘기 안 했죠? 문자 보내 답장이 없더라고요. 보시면은 이번 주 중간고사 한 번의 성적인데 국수형 12111 해서 1.17이거든요. 하늘고 친구가 1등급을 받았을 것 같진 않아요. 문제는 여기죠. 2등인 친구랑 6등인 친구가 같은 학교에 한 명은 남학생, 한 명은 여학생. 그래서
그래서 둘 다 원미고를 갔는데 이 친구도 뭐 잘했죠. 국어만 하나 미끄러졌고 다 1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게 63명 중에 이제 상위권이고 내려갈수록 은행고인데 10등 정도 한 친구 1.5 받았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이제 성적은 우리가 매주 토요일날 보는 그 주간 테스트라고 해서 좀 수능에 가까운 모의고사 형태의 시험이고,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능력보다는 그 내신 대비를 좀 잘했다. 아니면 은행고가 이 주변 학교보다는 조금 수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금 데이터적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고 이 정도의 실력으로 했을 때 몇 등급 정도를 받을지 거기까지가 계산이 돼요. 자, 솜내고도 뭐 2.8, 부평고 1.8. 이 위에 한 20명 있는데도 부평고로 가면 1.8 정도 받는다. 정명고도 지금 대답이 없고요. 상원고가 3.83이거든요. 그 밑에 부평고, 송내고 간 친구 1등급, 2등급 초반 이렇게 받았는데 얘가 뭐 내신 대비를 안 한 걸 수도 있지만, 그죠? 상원고는 잘하는 친구들이 많을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잖아요. 어떡하죠? 소명여고 4.33 받았고요. 중원고 3.57. 삼상고 간 친구 7.17이라서 이제 저기 여기도 끝나고 상담 왔는데 최대 갈 거라고 학생인데 다니던 학원 다 끊고 이렇게 이런 게 이렇게 중요한 거사서 이게 또 이제 큰 변화가 사실 쉽지 않아요. 얘네들이 공부 안 해서 뭐 남자친구 사귀고 이래가지고 2등급대로 떨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애들이 7등급이 될 리는 없죠. 그죠? 반면에 얘네들이 해가지고 최상위권을 한다라는 확률도 거의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2, 중3 때 어느 정도 이런 그 실제로 가게 될 학교의 그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보고요. 숭덕도 굉장히 잘하는 학교죠. 반곡고도 있고요. 보내고 싶은 학교도 보이세요? 여러분이 어디 보내고 싶으세요? 집에 가고 부천고 갈까? 부천고 있나 여기? 부천고는 안 보이네. 자, 생기부 중3 때는 출발 1점입니다. 그래서 사소함, 호기심, 다양함, 자질과 적성, 나의 발견, 나의 사. 그 특목고 준비하면 좋은 게 자소서 써야 되고 면접해야 되잖아요. 아마 이제 여기 상동 학원가에서 올해 제가 이제 학원 원장님들 좀 부탁받아서 특목고 자소서랑 면접반 프로그램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상동에 학원가 보내시면 저를 또 만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학원 보내는 데 따라서. 좋습니다. 미리 자소서를 쓰고 면접을 대비해 본다는 건 내가 고등학교를 가서 어떻게 공부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좋긴 합니다. 저는 또 엉뚱한 생각을 해본 게 일단 특목고 준비하고 합격 기분 좋게 하고 바로 자퇴하고 일반고 가는 거, 그런 것도 좀 특이하긴 하지만 이 준비 과정에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 고1 때 학교생활 기획서 이따 보여드릴 건데, 제가 고1 들어가기 전에 겨울방학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친구였는데 그 정도 친구라면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자, 2학년도 저는 많이 이제 늦은 것 같아요. 1학년 이미 지났고 2학년도 거의 선택 과목들도 결정이 됐고 내신도 큰 변화는 없고 안 떨어지면 다행이고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 이제 고3 생기부 관리를 조금 받긴 했는데 하면서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절대 전 고3은 안 받을 거예요. 아니, 4월 달인가 컨설팅을 왔어요. 이제 쌍둥이인데
뭐 1점 후반대 인천에 이제 아버님이 오셨는데 이게 대학 보내려고 왔는데 쌍둥이니까 동생이 되게 못하는 줄 알았는데 동생이 뭐 2점 중반대예요. 걔는 문과고. 그러니까 3월달이지만 그래도 남은 3학년 1학기 생기부라도 어떻게 챙겨서 종합전형 좀 보내고 싶으시니까 아버님이. 그래서 첫째 걔를 뭐 생기부 관리도 이제 컨설팅도 하고 생기부 관리도 시키고 했는데 쌍둥이 동생은 안 시키면 좀 그렇잖아요. 지금 쌍둥이 둘을 같은 학교 애들 하는데 힘들죠. 1, 2학년 때가 다 결정돼 있고 지금 마지막 남은 학기에서 사실은 이건 학과 선정부터 이제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몇 달 안 남은 상황에서 학과 정해서 과목별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챙기는 게 쉽지 않으니까 요 이제 구조대로 중2, 중3 때부터 좀 체계적으로 하시면 좋겠다. 자, 지금 그러니까 생기부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예시입니다. 자율, 뭐 학과 어디 갈지, 자율 동아리 진로, 각 과목별로 해서 이게 쭉 모든 과목이 뒤에 있겠죠. 그래서 상담한 내용들 쭉 적어놓고 어떻게 생기부 챙겨갈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이 친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영학과 가고 싶어하는 이 친구 고3 친구인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이제 부천여고 아니고 송명여고 여기 지역에 이제 코딩 학원 원장님이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1학년 들어갔는데 입학하기 전인 1월 달부터 준비했던 작업이에요. 입학도 안 했는데 생기부를 동아리 뭐 할지 진로에 뭐 채울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뭐 할지 쭉 챙긴 게 올해 1월, 2월에 한 겁니다. 3월, 4월에 딱 3월, 4월, 5월에는 이제 대처를 해야 되겠죠. 준비한 내용들에서 선생님이 바뀔 수도 있고 수행이 바뀔 수도 있고 요구하는 게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근데 준비한 책이라든지 보고서 같은 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그러면 이 친구는 그때 중간고사 시험 공부 내신 대비할 시간 되고 그래서 방학 때부터 다음 학기 생기부 준비한다라는 얘기는 아마 어디서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 부천 청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이런 거고 그래서 생기부 관리라는 건 학기제로 됩니다. 그러니까 2학기 때 우리 중2, 중3은 상관이 없겠죠. 근데 2학기 과정은 이제 고1이나 고2가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름방학 때 다음 학기에 있을 것들 싹 준비하는 과정이 될 거고요. 자, 엑스파일 우리 여러 번 오신 분들은 뭐 신청서 내셨을 텐데 엑스파일 구독 신청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요 종이에다가 이메일 주소 거기 적어주시는 거 거기 적어주셔서 내시면은 우리 PDF로 엑스파일 받아보실 수 있는 구독 서비스입니다. 지역 입시 매거진이라서요. 궁금하신 점들이나 이런 것들 이제 자료 정리해서 거기에 이제 잡지 형태로 이제 펴내는 입시 엑스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의 이야기고 우리 아이가 가게 될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이런 상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후속 개별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좀 QR코드로 원하시는 요일, 시간, 궁금하신 점 등 네이버 폼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스케줄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제일 제가 한가한 시기에 애들은 다 기말고사 보고 있어서 생기부 챙길 상담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일주일 후부터 굉장히 바빠질 거고요. 그리고 요런 오늘 이제 참석해주신 분들이 주시는 의견에 따라서 아마 고교 선택 설명회도 이제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학교들, 부천 지역 안에서도 사실 이근방, 저쪽 근방, 아니면 인천도, 뭐 송도 쪽 이런 식으로 해서 묶어서 조금 고교 선택 어디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이런 것들도 추후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